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60대인 사람들도 지금 사실 집에서 들어앉아 있기에는 참 어정쩡한 나이거든요. 아까운 나이죠. 너무 예, 젊은. 예.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정말 60이란 나이가 뭔가 내가 마무리하는 나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젊은 나이예요. 그래서 충분히 뭔가 시작해서 내가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저렇게 성과까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60을 뭔가 내가 은퇴하고 이렇게 좀 그런 나이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맞아요. 피디님, 사실 이렇게 멋지게 정말 1억 넘는 박스가 쌓여 있다가, 이제 그 박스들을 다 고객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콜드콜로 판매를 하시면서 사실 피디님이 최초였어요. 하루에 그 콜드콜로 700만 원 매출에서 시작을 해서 높은 티켓 판매를 하신 거죠. 1000만 원, 1300만 원, 또 그리고 얼마 전에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시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맞-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 이제 저희가 그날 MFK 독서 토론 모임이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2천만 원 매출이 하루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2천만 원이면 누군가에겐 1년 연봉일 수 있어요. 정말 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연봉이 2천이 안 됐어요, 피디님. 어, 어. 교인 교수로 계약을 했는데 1년 그 연봉이 2천이 안 되는데 누군가한테는 정말 1년 연봉일 수 있는 금액을 하루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런 기록을 세우셨는데,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 기쁨을 나누던 중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날 피디님은 몰랐는데 다른 분께서 이제 단톡방에서 내보내졌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영업사원한테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가 있나 저희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피디님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방법을 찾다가 내가 도저히 이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내 스스로 다 개척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갖기까지. 근데 이렇게까지 높은 실적을 내는 영업사원한테 왜 이런 황당한 대우를 하는지 피디님께서는 여기에 인세덤의 이런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이제 시스템에 역행한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음, 계기는 시스템의 역행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리점장 방이, 일반 이제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라인의 톡방하고는 다르게 대리점장 방이 따로 있습니다. 1방, 2방, 3방, 4방에서 이렇게 5개 방까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는 온리 대리점장만 이제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한 방에 보통 한 400~500명이 있어요. 1,400명이요? 네네. 그럼 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다니까. 5개? 네네. 제가 있는 방만 해도 1,400명이 넘어요. 근데 아,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아침에 한 6시, 요 네. 정도, 5시, 6시 되면은 보통 수석 대표님의 그 메시지가 뜹니다. 그 음, 메시지가 뜨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글도 거기다 달고 그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번은 안 달더라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달아야지. 음, 왜냐면 시스템 인 하는 사람이라면은 거의 매일 단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화 같은 그런 칭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뜨죠.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옛날부터도 그런 톡방에다가 대표님이 메시지를 던져도 어 그런 어떤 칭송 메시지는 안 던졌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답글들은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제가 별로 두각을 안 나타내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뭐 답글을 달든지 말든지 별로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지.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나의 라인의 어떤 그 라인에서 대리점장이 그 제일 라인의 위에 있는 사람이 초창기 때 시작한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저랑 일면식도 없어요. 음,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 전화가 와서 이제 뭐 대표님이랑 같이 이런 걸 봤는데 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시스템 인 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후 통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이라는 게 매일 천안에 가서 그 출근을 하는 그렇지. 거예요? 음.
천안에 가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천안 가는데 아, 1시간 한 반 정도 걸려요. 근데 편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9시 그거를 갈라 그러면은 최소한 집에서 한 4시쯤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아침에 준비. 내가 일어나서 왜냐면 가정 살림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출발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한 6시 한 30분쯤에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집에 오면은 여기 오면은 오후 5시예요. 점심 먹고 내려오면. 그러면 사실은 영업할 시간 없어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 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샵은 있으나 거기 가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그거 되는 거는 아니잖아. 사업자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한심한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가장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그게 이게 사람한테 충격받으면서 그 어떤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올 때 사람이 항상 그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거 맞는 것 어, 같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무료 체험을 하다가도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그걸 때려치고, 그 맞아요.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 인을 하다가도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대리점장이 되면은 기초제거나 이제 그걸 매월 1일 날 해요. 근데 음. 이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또 이제 어떤 그 아주 위에 있는 대리점장과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시스템 인을 안 하게 됐어요. 아,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가르쳐주는 먼저 선두에 시작한 사람들은 이 사업자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일러줘야 돼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되게 뭉뚱그리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것도 일러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일러주는 정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또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PCM을 만나게 된 거죠. 음, 어, 그래서 결론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음, 내가 뭔가를 거기서 또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항상 생기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 음,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톡방에서 내보냈다는 거는 이제 같이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음. 야, 너 나랑 같이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안 놀으면 난 너랑 안 놀아, 너 나가. 그냥 우리 편, 이거잖아. 남의 편 약간 이런 건가요? 네 편 내 편인 거지. 아, 시스템 네. 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어? 어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 인만 시키고 교육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그거는 네트워크 모르. 판매 교육 없어요. 회사 제품 보상만 계속 똑같이 돌려요. 똑같아요. 그, 그래도 어쨌든 거기도 그 센터가 있을 거 아니야. 있죠. 본사에 가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여기 같은 우리 서울 본부 같은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정신교육을 그 정도까지 시키진 않아요. 다만, 이건 있죠. 이제 부정적인 말을 절대 못하게 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사람이 하다가 일이 안 되다 보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건데 문제가 인식이 돼야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를 덮어버려. 아니야, 문제 없어. 너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거를 문제 인식을 덮어버리니까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죠. 자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대리점장들 다 박스가 쌓여 있거나 빚이 쌓여 있거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직업이 없어 시스템 인을 하느라고. 이거 자체가 다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안에 있으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더 큰 뭔가 명분을 줘서 언젠가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하면 되어진다는 더 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믿게 돼요. 그 음, 세뇌들이 그런 거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도 다 반복적인 메시지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게 폐쇄적이에요. 가져놔요. 음, 그 다단계도 진짜 불법 다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다단계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냥 판매 방식이 네트워크인 건데 진짜 불법 다단계는 휴대폰도 뺐고
외부 연락도 끊고 며칠 동안 거기다 감금시켜 놓으면서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줘요.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그게 예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대학생들 대상 불법 다단계가 다 감금시켜 놓고 세뇌를 시켜요. 헐. 그래서 이 감금 시스템에 저희 이제 그 동생들 두 명은 친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데려가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메시지에 세뇌가 된 거고, 그래서 조아영 PD는 20대 다단계 피해자예요. 오, 대박. 실제 20대 거기에서 이제 그런, 왜냐면 유학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고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유학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 아까운 시간을 잃었죠. 아우. 그 나이에. 그래서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알거든요. 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 음. 팔아야겠다. 나는 콜드콜로 성장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불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게 또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완전히 부정한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정을 해도 적당히 어,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완전히 탁 어, 이거 해놓고 어, 그냥 X 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걸 그럴 수. 아니라고 확실하게. 왜냐면 아니니까. 음. 맞아요. 피디님 다 겪어보셨고 해보셨는데 그게 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피해를 막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 막으려고 그런 의도로 하신 건데 또 그런 또 정의로움에 또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어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 저는 거기서 제일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일면식도 없는 대리점장이 전화 왔는데 제가 썸네일로 인해서 그 사람네들한테 그 음. 대리점장들한테 내가 피해를 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피해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피해는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5,500만 원이라고 속인 다음에 1,650을 까는 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저는 그럼요. 피디님이 한마디로 피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그렇지. 비용이라든지 전달을 못 받아서.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런 일을 당하셔서 얼마나 이 어려움이 있으셨냐고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맞아. 걱정은커녕 내 밑에 하부에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는 것만 걱정을 했다는 게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 의심스럽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걱정은커녕 자기들이 이거에 속이는 게 밝혀져서 자기들이 더 이상 앞으로 속일 수 없을까 봐 그걸 걱정한 거잖아. 저 맞아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